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키클래스. 오늘은 나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요즘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이른바 MBTI 네. 이거 엄청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원장님 MBTI는 뭡니까? 저 공개할 수 없어요. 개인정보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이거는 때문에.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 굉장한 그렇군요. 개인정보죠. 그럼 남들이 요즘에. 저한테 그러면 저도 이거 개인정보니까 공개 못 하겠습니다. 그거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주변에 네. 이 MBTI에 좀 과몰입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MBTI는 도대체 뜻이 뭐고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MB가 뭐냐. 네. 뭐 ABC. MB는 이명박. 그렇죠. 그렇죠. 뭐 ABCD 이런 거냐. 네. MB가 사람 이름의 약자예요. M은 마이어스, B는 브릭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약자인데 이 마이어스가 딸이고요. 브릭스가 엄마예요. 네, 그래서 브릭스라는 엄마, 작가였던 엄마가 딸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딸의 유형을, 성격 유형을 막 분석하다가 이 테스트를 만들게 됐고 딸이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MB는 사람 이름이다. MB 진짜 사람 이름이네요. 사람 이름이다. 네. 그건 아니고. 다른 분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분은 아니다. 네, 그분은 아니고 TI는 타입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유형 별 이제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MBTI는 사람 이름으로 만든 어떤 성격 성향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까? 이걸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잘 들어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쵸.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을 뭐 몇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도 좀 저는 맞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16가지가 나오나요? 그렇게 될 텐데 1944년에 시작된 만든 검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만든 검사예요. 그때 남자들이 막 이제 부족하니까 네네.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까지 이거를 갖고 와서 과학적이라 하고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게 왜 잘 맞느냐. 자기가 자기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성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도 자기가 보기에 맞지 않겠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자기 보고식 검사라고 정신과나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보고식 검사. 네, 그렇죠. 그 자가 보고식이라고도 하죠. 네. 셀프 레포트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 기분을 평가하는 검사도 이 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분,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뭔지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검사다.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뭐 인프제이로 나왔거나 그랬는데 아무리 보기에 너는 그게 아닌데 남들이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나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맹점이고요. 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모습이 한 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요때는 요렇게 나왔다가 요때는 요렇게 나왔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그럼 달라질 수 있죠. 저는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나왔는데 네. 10년 지나고 가니까 또 완전히 무슨 탐구형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카멜레온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테스트 결과, MBTI라는 이 테스트 결과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뭐 변수가 이렇게 많고 자꾸 바뀐다면 별로 쓸모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내가 보는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대체적으로는 알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랑 남이 생각하는 게 너무 괴리가 있다면 또 그런 것도 정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네. 나오시죠? MBTI 결과가? 저는 사실 MBTI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상하다고요? 굉장히 좀 이거 농담입니다. 네. 예. 이제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대체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6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유형에다가 저를 틀에다 집어넣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시죠? 네, 나는 이런 성향도 있고 이런 성향도 있는데 왜 나를 저 틀에 집어넣어야 되지? 이런 형은 반항형이다. 반항형. 그거는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사회 반항형이다. 사회 반항형.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사회가 개혁도 되고 변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MBTI 유형이 실제 내가 살고 있는 모습하고 남들이 보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나는 이렇게 알고 살고 있었는데 네. 나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이런 그쵸. 데는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또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테스트를 해보시면서요, 꼭 결과에 꼭 얽매이기보다는 테스트 해보시면서 네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보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자기에 대한 깨달음, 힐링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여기까지 풀어봤나 전문가랑 이야기하면 사실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자기 혼자 독단해서 해석해서는 좀 안 된다. 자기의 그 모습을 끼워 맞춰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최종 결론은 아니니까. 네네. 네. 위험하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MBTI라는 건 그냥 가볍게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걸 실제로 그러면 MBTI 테스트를 우리 정신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까? 정신과에서는 전혀 쓰지 않죠. 음. 네, 왜냐하면 정신과에서는 말 그대로 정신병리, 어떤 병의 위험도가 높은지를 보기 때문에 MBTI는 말 그대로 성격이잖아요. 네.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외향형이라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내향형이라서 좋은 것도 아니고 S라서 좋은 것도 아니고 N이라서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좋고 나쁜 거가 아니라 병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사실 볼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정신과에는 MMPI라는 검사를 하는데 이런 정신병리 검사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검사입니다. 그냥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예. 성격을 나누는 것일 자기가 뿐이다. 자기를 생각하는 거지 객관적인 자기가 아니다. 예. 근데 방금 전에 이 말씀은 굉장히 저한테 좀 다르게 들리는데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다. 근데 저희가 맨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너 참 성격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격은 다른 것일 뿐이지 좋고 나쁨은 없다. 이 그럼요. 말은 되게 네, 의미 있게 네. 들리네요. 그러면 네, 네. 뭐 저는 잘 모르는데 INFP, 뭐 ENFJ 뭐 이런 것들이 MBTI에 굉장히 많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요. 그 김큐님은 INFP시잖아요라고 누가 얘기를 닮은 살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예. 어떻게 아시죠, 저를? 근데 저도 사실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P인지 J인지 약간 헷갈린데 아무튼 그 닮은 살가님은 상당히 MBTI에 해박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아무튼 이거를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I는 I 아니면 이거든요. I는 내향적, E는 외향적. 근데 이제 꼭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만나는 직업이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혼자 있는 곳에서 왠지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럼 I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가까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인지 S인지는 S는 센스, N은 인투이션, 직관에 가까운데 센스는 뭐 센스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렇게 막 비비드하게 숲보다는 나무를 보고 이런 거고요. 네네. 인투이션은 좀 미래지향적이고 숲을 보고 큰 그림 보는 거 이런 건데 그거에 좀 가까울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F 아니면 T인데 판단하는 방법, 판단하는 태도거든요. 네. T 이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느냐. F 감성에 필링에 충실해서 저 판단하느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T로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F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왜 저한테 F라고? 네. 아니 얼굴이 감성적으로 생겼잖아요. 잘생긴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P와 J는 이게 약간 생활에 유도리가 있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냐 아니면 J처럼 딱딱 스케줄링에 내가 이 분단위로 되어 있어야 마음 편한 요 차이거든요. 이 네 가지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저는 사실 못 외우겠어 도대체. 이거 무슨 사교 네네. 외교관령 뭐 이런 거 못 외우겠고 저는 딱 보면 이런 조합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딱 하나로 결정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저한테 내향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그러면 그럼요. 내향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향적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극외향과 극내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중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말꼬를 트기 위해서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도움이 되겠다 싶기도 재미삼아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저희 세대는 사실 MBTI도 굉장히 약간 뭐 2차 대전 이후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MBTI라는 걸 최근에야 들었고 네. 저희 세대는 혈액형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혈액형이 좀 더 익숙하긴 해요. 네. ABO, ABE. 예. 근데 그 혈액형의 유행을 다 몰아내고 MBTI가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유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A형, B형, O형, AB형보다는 좀 정확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MZ 세대들이 좀 더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잘 반영된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같이 뭐 하나 하면 쭉 이렇게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아까 그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 네.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기자입니다. 뭐 나는 의사입니다. 뭐 저는 학교를 어디 나왔습니다. 이런 거 말고 만났는데 소개팅을 했는데 네. 좀 생뚱맞잖아요. 근데 저는 MBTI 뭐예요? 이러면 딱 한 큐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딱 인지가 된다. 서로 이거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굳이 여러 가지 설명하지 하지 않아도 않아도. 근데 미국인들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오버해서 뭐 하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좀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 네네. 사람들 좀 잘 안 되니까 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뭐 소개팅 하기 전에 먼저 MBTI 확인하고 나랑 맞는 사람이면 만나고 그렇죠. 안 맞으면 아예 안 만난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반전 매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반전 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럽니다. 예. 제가 좀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 매력. 예. 아니 왜 대답을 흐리십니까? 예, 저는 잘 모르. 근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MBTI도 어떻게 보면 뭐 사주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요? 사주도 약간 MBTI하고 비슷하다고 봐도 되나요?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둘 다 완전히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주는 말 그대로 이게 좀 제가 사주 설명은 아닌데 사가 4개의 기둥이잖아요. 4개의 기둥, 그러니까 생년 월 일을 가지고 8개의 글자가 나오는 건데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 지도처럼 네. 이 통계학, 명리학의 통계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계학을 바탕으로 한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이고 MBTI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자가 보고식 검사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네. 이 지놈, 인간의 게놈 있잖아요. 유전자 지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 지놈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날 어떤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고 유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AB가 있으면 AB는 이런 성향을 갖고 발현을 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취자 메시지들도 좀 들어오는데요. 6006님, 우리 남편은 저랑 의견이 안 맞을 때마다 거봐봐 이처럼 MBTI를 들이밀어요. 피곤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 MBTI가 이럴 때 뭐 사용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거에 뭐가 안 맞는지를 MBTI에서 그럼 어떤 게 어떻게 안 맞는 건지를 둘이 얘기를 해보세요. 네.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BTI를 활용해서. 네, 활용해서. 예. 이런 방법도 있군요. 네. 서로의 분쟁이 생기거나 집에서 의견 다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너는 아이고 나는 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 알겠는데 나는 다른 사람 만나서 좀 놀아줘야지 에너지 충전된다고 좀 이해해줘. 아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아이입니까? 아이요, 예. 그럼 나도 아이라고 해야겠다. 아니, 그건 혼자서 집에 좀 조용히 있어주면 좋겠어 이런. 와이프한테 나는 아입니다라고 강조를 막 해야겠네요. 네. 유튜브에 또 무과금 플레이님께서 사람의 유형을 분류하는 건 인류의 욕망 같은 거죠. 주역도 그런 거고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기도 하고 내가 나를 알고 싶은 그런 원초적인 욕망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이게 과학적이라면 과학적인 하죠. 통계학도 과학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환경의 변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제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MBTI도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내가 어떻게 발현되고 변할지 모르거든요. 나는 원래 I인데 여기만 오면 E가 돼. 근데 나는 어떤 남자만 만나면 I가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사실은 그 우리 무과금 플레이님이 주신 얘기하고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결국엔 내 자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자꾸 내가 어떤 성향이지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분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우리들은 왜 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까? 이게 사실 제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라서 굉장히 당혹스럽긴 한데요. 네네. 네, 일종의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나르시시즘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뭐 본능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없으면 자기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여기다 또 누가 올려주셨네요. 제가 해도 되나요? 기술인님, 예,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사람을 규정해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불안함을 이런 걸로 차단하고 싶은 심리는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네. 자기를 알고 싶어하는 것의 가장 큰 거는 불안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라고 누군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유행하고 있는 MBTI, 우리가 MBT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왜 MBTI라는 거에 요즘 이렇게 주목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